손흥민 선수가 오늘 핫쌈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20대 여성에게 협박을 당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함께 보시죠.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공범이에요. 손흥민 선수에게 공갈, 협박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돈 안 주면 임신했다라는 걸 폭로하겠다라며 수억 원대를 요구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남성은 최근에 손흥민 선수 측에게 접근해 또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라는 의혹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측은요, 임신을 했다라고 속여서 협박을 했다라며 공갈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경찰이 이들을 체포했어요. 네. 범죄 심리학의 대가 이수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궁금한 건 네. 손흥민 선수가 이들을 지금 고소한 거고 네.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체포된 건 팩트인데 네.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공범이에요? 공범으로 지금 체포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공갈 협박이라는 건데 이 사건의 이제 경위를 보면 네네. 작년도 6월 달부터 뭔가 이제 이들 간에 관계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대목은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이 여성 20대 여성이 임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돈을 내놔라 하고 수억을 요구를 했어요, 작년도에. 아, 그럼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주장을 네, 한 거예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까지는 지금 정확히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잊혀지는 와중에 이번에 이제 수천만 원을 다시 재차 요구한 거고요.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손흥민 이제 선수가 고소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겁니까? 손흥민 선수 측 주장을 보면 일단 임신은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갈, 허위사실. 이거를 돈을 안 주면 이걸 SNS 등에 퍼뜨리겠다? 네. 손흥민 선수의 어떤 명예와 명예를 관련된 훼손을 부분인데. 하겠다 이런 이제 고의가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만 이제 주장하는 게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려야 되는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양수 검사를 해도 DNA가 추출이 됩니다. 양수 검사도요? 네, 오. 그래서 친자 감별이 가능하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금 이 여성 측에서 아마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검증을 해보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지금 사실관계는 뭐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손 치더라도 진실은 입증될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해당 여성이 뭐 진짜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했는지 여부도 좀 수사로 밝혀내야 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손흥민 선수 측에 따르면 뭐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든가에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협박이다. 그럼 이건 공갈입니까? 공갈 행위입니까? 공갈인 것 같은데 공갈 협박 같은데 이제 사실관계 진실을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판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좀 신중하게 시간을 들여서 무조건 뭐 손 선수를 비난할 것도 아니고 그럼요. 또 여성을 또 뭐 무조건 비난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무고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일단 수사 결과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기다려 보는 게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손흥민 선수 측 입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것 같은데 함께 보시죠. 자, 경찰은 실제 금품 오갔는지 등을 확인 중에 있다. 수사 중인 사안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 불가하다. 피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다라고 손흥민 선수 측의 입장이 나왔군요. 선처는 없다라는 입장이 나왔고요. 고소를 할 방침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언론 보도 관련 입장 정리.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다. 허위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 입장에 따르면 뭐 전혀 임신 여부는 허위사실이고 사실무근으로 현재는 좀 보이고요. 명백한 피해자다.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손흥민 선수 입장대로라면 김광삼 변호사님, 상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짜고서 있지도 않은 뭐 임신 사실 등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이 요구 사실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SNS에 유포하겠다. 이건 뭐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로도 볼 수 있겠군요. 이게 정말 저 내용이 허위라고 하고 지금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전형적인 꽃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뭔가 이게 관계가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그런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손흥민 선수가 이제 세계적인 유명 스타다는 약점을 잡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을 뜯어내는 것은 굉장히 좀 악질적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법원에서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벌주의입니다. 그래서 형량도 굉장히 많이 세고요.
또 합의를 했다고 해서 잘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지금 어떤 내용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냐고 하면, 그러면 이 피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이 여자가 손흥민 선수는 전혀 일명실도 없는 여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 부분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뭐 직접 간접적으로 어떤 뭐 스킨십이랄지 접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마 그 부분도 대중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혀 뭐 둘이 만난 적도 없고 안면도 없는데 이제 저런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저것은 뭐 거의 뭐 정신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아마 그 협박 공갈 자체가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 측에서 법적 대응을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저는 법적 대응을 피해 가고 싶은 것이 대부분 유명인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손흥민 측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이 모두 허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추후에 이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분 모두 다 일단 수사 결과 지켜보자라는 말씀인데, 자, 이수정 교수님, 뭐 이런 심리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상대가 유명인인데 유명인을 상대로 뭔가 어떤 허위든 아니든 사생활, 자신과 연루돼 있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라는 걸로 뭔가 금품을 요구한다. 이게 초반에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그런 의도를 갖고 접근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의도가 없이 이런 어떤 사적인 관계가 있어 오다 갑자기 저렇게 범행을 저지르겠다라는 동기가 생겼다거나, 어떤 심리인가요? 글쎄, 뭐 지금 뭐라고 얘기하긴 지금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조심스럽기도 네네네. 하고, 만약에 이 여성이 주장하는 바가 진실이라면 그럼 사실은 정말 뭐 무책임한 그런 행위에 대한 비난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뭐 전혀 진실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어야 하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관계망상 같은 것들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사실은 뭐 어디서 해외에서 여행을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관계를 맺었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40대 남자에게 얘기를 해서 그 남자는 사실 잘 알지 못한 채 여성의 말만 믿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둘이 이제 공범으로서 돈을 뜯기로 작정을 했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악의적이고 굉장히 엄벌해야 될 사안이다. 사실 명예를 훼손당해서 지금 뭐 유명인으로서의 모든 이제 그 긍정적인 효과가 전부 사라진다면 사실은 손흥민 선수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체포영장까지 나와서 체포를 한 초유의 사건인 만큼 경찰 수사 결과도 곧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는데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백종원 대표입니다. 최근 연이은 리스크로 백종원 대표가 연신 사과를 했고요. 이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에서 여러 이제 더본코리아 산에 있는 브랜드의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이런 논란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 더본코리아의 소속 브랜드 매장에 반값 할인 행사를 벌이는 백종원 대표. 그런데 이런 논란이 일고 있어요. 홍콩 반점을 이용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봤더니 이 짜장면만 할인이 대상이 되더라. 네. 짬뽕은 반값이 안 된다. 네. 이 뭐 웃기는 짬뽕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알고 봤더니 이 짜장 할인도 SK텔레콤 이용 고객들만 짜장 할인이 되고 다른 통신사는 안 된다. 근데 또 알고 봤더니 작년에도 원래 하던 통신사 마케팅이었다. 이걸 또 이번에 통합 할인에 끼워 넣었다. 이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뭐 티데이 할인이라고 한대요. 예, 그래서 작년에도 티데이 할인을 했었다고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새삼스러운 할인이 맞냐, 이게 이제 비난의 핵심으로 보이는데, 그렇군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할인하는 그
메뉴 아이템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작년보다 확실히 할인하는 아이템이 더 많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점주들에게 이제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군요. 재료값에 대하여. 그것을 이제 더본 코리아 측에서 지금 뭔가 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래서 손님이 많지 않았던 가게까지 지금 아주 손님이 넘쳐나서 뭐 쌈밥집 같은 데는 줄을 선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불경기이지만 지금 이 할인전이 뭐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가맹점주가 이 오너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맹점주들이 어려워지니까 매출을 올리고 할인해주는 그 할인분은 이른바 본사가 지불하겠다 본사가 이런 지불하겠다. 취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쭉 이제 몇 날 며칠 날 어떤 가게에서 얼마나 할인을 하는지가 다 나와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아니 근데 왜 짜장면만 할인을? 아, 글쎄, 그날은 그랬던 걸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물론 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뭔가 수정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그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2일에는 탕수육을 9,900원에서 6,900원까지 할인을 하겠다. 탕수육도 할인해준다. 네, 그러니 이제 점점 할인의 아이템들을 넓혀서 고객들의 민원들을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전에 어떤 여론조사에 보면 이 짜장면 짬뽕 여론조사는 선거철이어도 말해도 되는 거죠. 말해도 된답니다. 요즘 워낙 대한민국 국민들은 짜장면을 좋아할까 짬뽕을 좋아할까 궁금했는데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그래도 짜장면을 좀 더 좋아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지만 그래도 짬뽕을 좋아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데 짬뽕에 대한 차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런 오늘 건 비 아니다. 오는 날이라 네. 비 오는 날은 짬뽕을 또 많이 먹으니까 네. 그런데 이것도 날짜에 맞춰서 가면 할인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백종원 대표가 사과를 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해서 이것도 뭐 뒷말이 많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모두 나의 불철이다. 특정 넷집 몇 명이 국민청원 민원을 약 70건 올렸다. 지방자치단체 점주까지 힘든 상황이다. 라는 어떤 억울함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더본코리아의 주요 논란을 보면요. 이런 것들이요. 백캠의 돼지고기 함량 미달, 원산지 표기 논란, 임원 술자리 발언, 농약통 음식물 살포 등등 이게 뭐 특정 넷집 몇 명이 뭐 다발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측면도 백종원 대표 말대로 있겠지만 완전히 이게 뭐 없는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유 없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뭐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라고 따져보면 아마도 이제 백종원 대표의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굉장히 많은 양의 일을 뭐 심지어는 TV 프로까지 하면서 본인의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급한데 많은 것들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부분 그리고는 그 실수를 단순한 사과 몇 마디로 그냥 지나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쌓여서 기업에 대한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까지 주고 있는 와중이 아니냐. 아무래도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이수연 교수의 돌직구였습니다. 뜨거운 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오늘의 핫쌈입니다. 자, 이 강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지난 12일에 발생한 사건인데 자, 사실혼 관계 납치 살해극 오전 7시쯤 가해자 A씨가 피해자 여성 B씨의 거주 오피스텔 건물에 잠입했습니다. 오전 10시 19분 집을 나선 이 여성을요 두건과 테이프로 결박 후 납치를 했습니다. 이 남성은 함께 살던 아파트로 데려가서요 오전 10시 41분 여성이 도주를 시도하자 살해를 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자택으로 가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사건입니다. 이수연 교수님, 이 사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 사건은 뭐 결국은 이제 피의자로 추정되는 가해자까지도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재판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동탄 살해 사건인데요. 네, 근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이 뭐냐? 그거는 지금 이 사건은 두 연인 간의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그 폭력이 자그마치 수사기관에 3번이나 신고된 사건이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과거에도 이런 신고가 있었다. 네, 그래서 지난해 9월에도 이제 여성이 당시에는 동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마도 뭐 안전조치 비슷하게 해서 따로 이제 주거지를 뭐 갖게 됐는데 뭐 여전히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단순 말다툼을 또 지난 2월에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뭐 아직은 말다툼만 했다, 폭행이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둘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또 돌아갔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지금 폭행 당하고 있다고 또 신고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지난 3월 달에 무슨 조치가 내려졌느냐.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을 좀 해라. 둘이 같이 있다가는 뭐 큰일이 날 것도 같으니까 경찰에서 임시 대피소까지 마련을 해줬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예견된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 폭력 사태를 그 담당 경찰서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결국은 이번 사건이 일어나서 여성이 사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경찰에서도 이 피해자의 사망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조치를 잘못했었는지 그거를 지금 찬찬히 살펴보고 있는 와중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피해 여성도 이 폭력의 피해를 좀 이렇게 너무 과소평가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물론 과소평가를 고의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폭력 피해에 장기간 노출되는 여성들은 일종의 학습된 무기력 상태가 돼요. 판단 능력에 약간의 이제 착오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을 경찰이 조금 더 잘 알고 세 번째 폭력 신고가 있었을 때 잘 설득을 해서 경찰이 제공하는 쉼터는 사실 비밀에 붙여져 있거든요. 거기에 아마도 피신을 시켰으면은 지금 거절을 하고 지인의 숙소로 갔다가 지금 이 변이 난 것이거든요. 안타깝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남자친구가 지인의 숙소를 아마 찾아갔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이 난 거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폭력 피해에 생명 손실의 위험이 있는 여성들을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좀 더 신분을 비밀리에 이제 유지하면서 잘 좀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에서 예의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예, 이수영 교수님 모시고 범죄 사건까지 풀어봤습니다.